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대한민국 안보 관련 소식 그리고 국제정치 관련 소식 알려드리겠는데요. 자, 홍콩에서 지금 남북한 통신선이 재개된 걸 가지고 다른 흑막이 있다. 이거 중국에게 미리 알려줬다. 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부와 북한이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지 알아보겠고요. 그리고 주한미군의 아파치 공격 헬기 48대 있지 않습니까? 그 48대 전체를 철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라는 게 지금 최초로 밝혀졌습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는데요. 우리 한국 육군이 지금 가지고 있는 아파치가 총 36대인데 그보다 더 많은 아파치 공격 헬기 주한미군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일본으로 빼는 걸 검토하고 있다. 놀라운 이야기인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북한이 지난 27일 남북 통신선을 복구한 것은 남북관계의 개선 시그널이 아니라 단순히 식량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의 대선을 앞두고 북한 독재 정권과 문재인 정권의 거대한 사기극의 전주곡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남북 통신 연락선을 복구한 것은 최악의 식량난을 맞아 한국에게 도움을 받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중국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서 29일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베이징 소식통을 인용해서 북한이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남북 통신 연락선을 복원할 것이란 사실을 중국 측에 미리 통보했다 라면서 이번 통신선 복구가 중국에 사전 통보된 계획된 이벤트였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중국 당국은 북한이 통신선을 복구한 것은 한국으로부터 식량 원조를 받기 위함이라고 밝혔는데요. 특히 기상이변과 코로나 등으로 식량과 의약품 등 대외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라며 북한이 이번 통신선 복구를 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당초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식량을 지원받기를 희망했지만 지난해부터 중국 역시 기상이변과 농자재 가격 폭등 등으로 식량 부족 문제가 불거지면서 북한에 대한 대규모 식량 지원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 30일에는 정부가 일선 비료 업체들에게 비료 수출도 금지하라 라는 공문을 보낸 것이 확인되면서 북한은 이대로라면 중국에게 그 어떤 식량이나 비료 지원도 기대할 수 없다는 위기감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북한이 통신선 복구를 한 뒤에 청와대나 통일부 등에서 남북 정상회담에 관한 이야기가 벌써 흘러나오고 있다는 것인데요. 사상 최악의 독재 정권에 또 한 번 산소호흡기를 달아주고 그 대가로 위장 평화쇼를 해서 다음 대선에 이용하려는 북한 정권과 민주당 정권의 추악한 야합, 국민이 똑바로 보고 저지해야 되겠습니다. 통신선 7월 27일 날 7.27 맞아서 정전 기념일 맞아서 복구했다라고 뭔가 또 의미를 부여하면서 쇼를 했는데 그거 미리 중국에 통보했고 북한이 이거 식량 그리고 의료품 이런 거 받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나 남북관계 개선의 큰 대전제는 뭡니까? 바로 북한 비핵화입니다. 그 북한 비핵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다음에 그 북한이 하는 그 어떤 공약도 다 의미가 없는 것이죠. 우리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북한 비핵화를 해야 되는데 지금 북한은 중국에게 통보를 했다라는 거예요. 비핵화쇼, 비핵화 협상 이게 아니고 식량 받으려고. 그러면은 지금 중국이 그동안 북한에 링거 주사를 놔주고 있었는데 중국이 식량 좀 주면 되지 않냐? 아니에요. 중국도 작년부터 여러 기상이변 문제 등으로 인해서 식량이 부족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특히 올해도 지금 황하유역에 굉장히 큰 홍수가 발생했고 지금 또 태풍들이 양쯔강 하류를 때리면서 식량 문제 중국이 계속 지금 고민해 오고 있는 사실이고 리커창 총리가 순회를 하면서 비료 이거 원가 낮춰라. 그래서 우리 생산량 올려야 된다. 그러면 이제 비료 수출 금지해라. 이렇게 되는데 지금 북한이 안 그래도 생산량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으로부터 비료까지도 수입을 못하게 되면 더 힘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한국에게 식량 구걸을 하기 위해서 왜냐? 군량미 창고, 정부 비축 비상식량 2호 창고, 군량미 창고 5호 창고 이런 것들을 풀어도 지금 5일치밖에 안 되고 그 이상은 없고 그렇게 해서 북한이 야 우리나라 지금 망한 거냐 자 이런 상황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통제력, 정부의 위상 완전히 그냥 이 식량 때문에 내려앉은 꼴이죠.
정보가 완전히 차단된 1990년대에 겪던 고난의 행군, 그 배고픔, 기아 상황하고 지금 휴대폰이 쫙 깔린 상태에서 2020년에 겪는 이 고난의 행군은 완전히 다르죠. 1990년대는 이거 순전히 미국 놈들의 제재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버텨나가고 선군 정치 해가지고 군대에는 그래도 밥 주면서 군인들이 통제하게끔 만들고 했는데 이제는 그게 안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다시 90년대 같은 고난의 행군 들어오면 바로 그냥 죽는 겁니다, 얘가. 그런데 이 정부가 여기에다가 또 링거 주사 놔주고 그 대신 지난 2007년 노무현이 대선 한 달 반 전에 북한 들어가서 정상회담 해서 대선에 뭔가 쇼하려고 했고 또 이번 지난 그 6.13 지방선거죠. 그 직전에 또 남북 정상회담하고 그 하루 전날 미북 정상회담 하도록 유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방선거 확 싹쓸이했던 이 전력 그대로 문재인이 살려서 뭐 한 두 번 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또 이번에 대선 전에 다시 한번 화상회담 아니 화상회담 그냥 휴대폰으로 그냥 마주보고 영상폰 한번 하는 거 그거 대규모로 선전해가지고 이번 대선 한번 먹어보겠다. 거기에 지지도 몇 퍼센트 더 한번 가세해보겠다. 그 비용으로 화상으로 한번 해주는 대가로 쌀, 비료 또는 의약품 우리 국민들도 못 맞고 있는 이 모더나, 화이자 이런 것들을 대규모로 지금 북한에 어느 뒷구멍으로 보내줄지 모르겠지만 우리 국민들이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유엔 제재 품목은 아니에요. 인도주의적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미국의 포괄적 대북 제재에 들어가기 때문에 미국의 양해 없이 또 미국과 관계 단절,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각오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국에게 굉장히 눈 부릅뜨고 이것을 지켜봐야 된다라는 또 촉구를 또 하고 싶고 우리 국민이 이런 신북풍 북한과의 정치쇼에 더 이상 속지 않는다라는 의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당분간 좀 힘들지만 궁극적으로는 2,500만 북한 전 인민을 아주 영원히 잘 살게 만들어주는 것이 더 좋은 것이 아니냐. 얘는 제거하고 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화상 정상회담 이런 데 우리가 혹하면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충격적인 소식 알려드립니다. 현재 공석인 주한 미국 대사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이 민주당 정권의 위험한 포퓰리즘을 질타하는 기고문을 냈습니다. 미국 민주당 정권의 핵심 안보 싱크탱크인 웨스트 이그젝 어드바이저스의 핵심 인사의 경고가 무섭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이 현지 시각 29일 미 외교 전문지 포린 어페어스에 북한과의 일괄 타결이라는 제목의 기고를 통해 문재인과 문재인 정부에 대한 무서운 경고 메시지를 던져 주목됩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북한과 중국은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으므로 우세한 군사력과 외교력을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김정은의 위협을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지적하며 이를 위해 한미연합 방위태세 강화 필요성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 트럼프 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시기에 한미동맹이 약화되었는데 이는 인기 영합적 민족주의를 만족시키려는 국방의 정치화 때문이었다고 비난하며 문재인 정부 개성을 내세우는 여권 후보들이 반미, 반동맹 기조를 계속 견지할 것으로 보인다는 우려도 제기했습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또 한미동맹은 한국 대선기관과 그 이후에도 연속성을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라면서 통합 항공 미사일 방어 시스템과 지휘 통제 시스템 현대화, 전술핵 확보 같은 핫 이슈들이 포퓰리즘적 민족주의 정치에 취약할 수 있다면서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CJA DC2 사업, MD 사업 등의 한국의 불참을 우려했습니다. 그는 또 한국의 정치적 압박이 주한미군의 훈련을 가로막는 정치적인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미군이 아파치 공격헬기 부대 등을 일본과 알래스카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주장도 제기했습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의 이러한 우려는 그가 차기 주한 미국 대사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는 인사이자 바이든 정부 외교 안보 라인의 인재풀이 되고 있는 웨스트 이그젝 어드바이저스의 이사라는 점에서 주목해야 하는데요. 브룩스 장군의 이번 경고, 한국의 정권교체가 실패하면 한미동맹이 파국으로 치닫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경고한 것이어서 우리 국민과 정치권 정말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오바마 말기 트럼프 초기에 한미연합 사령관을 했었고 트럼프 초기 즉 2017년도에 화염과 분노
북한과 전쟁을 할 뻔했던 그 전쟁을 준비하고 기획했던 사람입니다. 이제 그가 트럼프 정부와 이제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이 국방을 포퓰리즘화해서 정치화해서 그걸 가지고 표를 얻었다라고 이제 비난을 했죠. 자기는 이제 오바마 인사니까 이렇게 이제 비난을 했는데 지금 한미 동맹이 약화되고 그로 인해서 지금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평화가 위해를 받고 있다라는 거 이건 뭐 주지의 사실인데 이 포린 어페어스의 기고문을 통해서 굉장히 충격적인 주장 두 개를 했습니다. 뭐냐?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이런 표현을 했어요. 북한을 동맹으로 끌어들여야 된다. 북한을 미국과 한국의 동맹으로 끌어들이면 그야말로 한국에서 위기 상황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거 사실은 좌파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죠. 그런데 그 북한을 동맹으로 끌어들이는 전제는 투철한 한미동맹이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이 같이 북한을 끌어들여야 된다. 그러려고 하면 한국과 미국이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지고 저들이 더 이상 한국과 미국에게 대응할 수 없다라는 이 능력을 보여줘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또 중국에게 보내는 확실한 압박의 메시지가 되죠. 왜냐? 중국 네가 지금 북한을 계속 살려주고 있으니 우리는 북한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일 거야. 그러면은 너희가 희망하는 이 바로 베이징으로 바로 직통할 수 있는 이 지역인 한반도, 이 한반도의 완충지대가 없어져. 순망치안이 사라져. 그러니까 니들이 바로 북한을 비핵화시키는데 협조해.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럼에도 중국이 협조를 하지 않으면 한국과 함께 강력한 한미동맹, 강력한 외교력, 끈끈한 어떤 동맹, 그리고 강력한 군사력으로 북한이 더 이상 틈으로 침투할 수 없는, 지금이야 워낙 느슨하니까 조금만 침투해서 벌려버리면 한미동맹 깨질 것 같아. 주한미군 철수할 것 같아.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 입장에서 어떻게 작업하고 공작해도 저 한미동맹이 결코 느슨해질 것 같지 않다. 라는 그런 확고한 동맹의 끈끈함, 그리고 그로 인해서 확실하게 그냥 바로 3일 만에 평양까지 완전히 그냥 제거해버릴 수 있는 압도적인 군사력, 이런 것들 북한에게 보여주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과 그 문재인을 계승하겠다고 하는 지금 현재 여권의 대선 후보들은 문재인의 지금 이 한미동맹 이완 정책을 계승하려 하는 것이니까 쟤들이 대통령 되면 위험하다라는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한국이 워낙 훈련을 안 해주니까 지금 한국에는 아파치 부대, 지금 최초로 나온 거예요. 최초로. 그 어디에도 보도가 안 됐던 건데 아파치 부대, 저 48대의 아파치 공격 헬기를 일본이나 알래스카로 재배치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무서운 이야기죠. 이걸 우리가 스스로 또 돈을 들여서 만들려고 하면은 수조 원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조 원의 장비값만 듭니까? 아니죠. 또 수백 수천억 원의 운용비가 들죠. 또 그걸 운영하는 인력이 들죠. 이게 또 그로 인해서 이완된 동맹의 또 가치는 얼마나 더 큽니까? 지금 이 동북아시아에서 일본과 호주 이렇게 미국이 계속 합동 지휘 통제 시스템 구축해 나가고 있는데 한국만 빠져 있어요. 한국이 뭐라고 합니까? 한미 동맹은 린치핀이다. 동북아 안보의 린치핀이다. 린치핀 핵심 축이다. 중심 축이다. 라고 하면서 일본 니들은 코너스톤이잖아. 라고 하는 그 일본이 지금 오히려 린치핀이 되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을 문재인 정부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또 그 문재인 정부의 이 한미동맹 약화, 주한미군 철수, 궁극적으로 한미동맹을 단절하는 이 정책을 계승하려는 여권 후보들 누군지 아시죠? 그들이 만약에 대통령 되면 끝난다 라고 하는 지적을 한 겁니다. 우리가 정말 무겁게 받아들이고 이번 대선 정신 바짝 차리고 야권 확실하게 단일화해서 뭐 지금이야 뭐 난 누구 좋아 누구 지지해 할 수 있지만 딱 하나로 모아지면 전부 그 한 명에 대해서 확실하게 지지를 해서 정권교체를 이루어내어서 한미동맹 유지하고 우리 대한민국 국군 유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해봅니다.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의 기고문 정말 가슴 무겁게 들어옵니다. 아파치를 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주한미군에 그야말로 이제는 행정부대밖에 남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 문재인 정부 때문입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돌아서면 뒤통수 치는 이들 우리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